이지영님, 상무님처럼 당당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 사브리터의 도입을 주선하면 좋을 텐데 꼰대님들이 많이 망설여요. 이용진님은 PTC에 입사하고 싶어진다고. 네. 아, 저희 지금 사람 뽑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지원해 주세요. 어디? 임근식님, 띵웍스의 아키텍처 구조를 웹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할까요? 일단 띵웍스.com에 들어가면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아마 그 하이레벨의 자료들은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네, 뭐 좀 구체적인, 근데 이게 약간 설명이 필요한 영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기업들이 어떻게 플랫폼을 만들면서 아키텍처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설명을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여러분 참고로 이렇게 ThinkWorks가요. WORKS가 아니라 WORX.com입니다. 예. 저도 Works라고 그냥 Works라고 닷컴 들어가기 이상한 사이트 가더라고요. 여러분 WORks.com, ORX.com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석주님, 코딩을 할 수 있는 미세한 영역 및 디자인을 구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술이 필요할 때 어떡하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초기에 이제 그 구축을 하는 과정상에서는 저희 테크니션들이 지원을 하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이 이런 역량들 내재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이제 뭐 제조 IT에 있는 부서들이 뭐 좀 지식 이전,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해드리고 그런 네. 부분들을 습득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네. 이유정님, 보여주신 사례는 우리나라 제조 시장에서 대부분 겪는 일반적으로 개선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PTC IoT 플랫폼이 갖는 장점 중 개발 속도 및 수정 외에 타 플랫폼 대비 어떤 부분에 특장점이 있는지요? 한번 써보시면 느끼지 않을까요? 아, 네. 그다음에 노경태님께서 스몰 스타트를 하고 나면 스케일업을 하다는 것인지요? 아, 그렇죠. 지금 작게 시작해서 빨리 확장하는 것이 지금 IoT의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스케일업을 당연히 합니다. 홍성우님, IoT 도입을 망설이고 있는데 타사보다 빠르게 도입한다면 ROI 및 TCO 절감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지요?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품질에 대한 개선, 그 다음에 뭐 수율에 대한 증대, 다운타임의 뭐 그 저하 이런 부분들이 10 내지 20% 정도 재고 절감, 업계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TCO 부분도 당연히 절감이 되는 거고요. 다만 좀 다른 기업들보다 앞서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통한 시장의 어떤 선점 효과, 그것이 가장 빠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완성해 나가는 시행착오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망설이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스몰 스타트지 않습니까? 스몰 스타트면 보통 이런 뭐 솔루션이나 요새 뭐 이런 거 도입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건 그러면 뭐 이렇게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솔루션 도입도 있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도 있을 것 같으면 그러면 처음에 개발 기간도 작게 걸리고 그럼 비용도 예산도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적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지요? 뭐 두 가지가 있겠죠. 이제 솔루션을 구매하는 이제 라이센스 비용과 그걸 이제 구축하기 위한 이제 컨설팅 비용, 구축 비용이 있을 텐데 가격 경쟁력이 매우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격 정책을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뭐 큰 부담으로 작용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기술적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플랫폼하고 PTC 기술적 플랫폼 띵웍스하고의 브리칭을 해주는 그런 사람이 그 어떤 수요처에 있든지 아니면 뭔가 PTC 쪽에 어떤 파트너 쪽에 그런 좋은 회사가 있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맞습니다. 같아요. 뭐 우리가 이제 구글을 생각해 보면 그 안에 개발자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R&D 인력들도 많고 이제 유사한 형태의 조직 구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주영님, PTC는 어떤 회사입니까? IoT 플랫폼 빌드를 제공하는 회사입니까? 아니면 PT 솔루션을 플랫폼 빌딩까지 해주는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모든 그 서비스를 다 합니다. 플랫폼 빌드를 하기 위한 그 소프트웨어를 팔기도 하고, 그다음 플랫폼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비스, 그다음에 구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저희 회사를 좀 활용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스테파노님, 최근 음성인식 스피커의 등장은 스마트 홈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주목하게 하는데요. 가정 내 전등, 전원 컨센트, 제습기, 보일러, 가스차단기, 도어락, 에어컨, 공기청정기. 스테파노님 집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네. 생활 속의 모든 기구들이 근거리 통신 기술을 통해
스마트폰과 연결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는 관련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혹시 귀사에서도 실생활과 관련된 제품들이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글로벌에서 지금 저런 영역의 IoT를 적용한 사례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린 보다폰의 뭐 경우에도 그 가로등들이 사람이 있을 때 없을 때 네. 자동으로 온오프 되고 네. 그다음에 그 밝기가 이제 조정되는 네. 뭐 그런 것들은 이미 구현되어 있는 영역들이고요. 스마트 네. 홈도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서 빠져있긴 하지만 상당히 IoT에서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정희님은 이제 농업지원 물론이고 도시에서도 뭐 요새 방사선 노출, 뭐 그다음에 뭐 땅이 꺼지고 현상들 여러 부분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렇죠. 도시도 요새 특히 이런 이제 그렇죠. 위험한 요소, 그렇죠? 공해 문제, 뭐 미세먼지 그렇죠. 이런 부분들도 네. 이제 파악을 해서. 이동구님, 중소기업에서 IoT 도입 활용 ROI가 얼마나 나올지 예측이 힘든데요. 구축 비용도 많아서 접근이 힘들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도입 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근데 저는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유리하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 거대 기업들이 긴장하는 이유가 이게 스타트업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히려 조직을 이제 구동하기가 쉽고 오히려 좀 더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IoT를 한번 도입해서 그 효과를 얻기는 훨씬 더 좀 빠른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런 기술적 플랫폼, 싱웍스 같은 것들을 어떻게 클라우드 서비스는 쓴 만큼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작은 규모에서 먼저 파일럿을 해보고 나서 예. 그 다음에 뭔가 이걸 확산된다는 것은 좋은 거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뭔가 빨리 이제 어떤 작은 기업일수록 전략적인 판단 빨리 내셔가지고 좀 아까 비즈니스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걸 확실하게 방향성 잡은 다음에 이걸 해야지 단순히 기술만 안다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도 하고 또 POC를 하면서 그런 큰 그림을 잡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네. 네. 예. 자, 임근식님, 커넥티드 스토어로 가기 위해서 기존 오프라인 기업들이 플랫폼을 도입하다 보면 추가로 필요한 IoT 플랫폼 엔지니어의 부족은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제 아까 그 말씀 잠깐 하셨듯이 네. 뭐 외부 파트너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결국에는 내재화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플랫폼을 우리가 운영할 수 없다라고 하면 네네. 사실 그 역량이 그렇죠. 우리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어렵지 않아요. 사무도 하십니까? 하실 수 있어요? 저도 합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쉽습니다. 우리 엔지니어 출신 아니세요 혹시? 엔지니어? 예? 엔지니어? 공대 나왔습니다. 아까 이제 해외 사람 쭉 나왔잖아요. 예, 예. 그 제조. 고영님께서 국내 사례 물어본 것 같은데 국내는 어떤 식으로 지금 이 PTC 플랫폼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많이들 되고 있나요? 지금? 예, 기사로 PTC라고 치면 금방 네. 튀어나오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네네네네. 국내 굴지의 이제 기업과 이렇게 그룹 차원에서의 플랫폼을 만드는 제조업, 작업을 제조업입니까? 지금 하고 네네. 있고요. 그 회사는 어떤 용도, 어떤 부분에 이것을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아, 비즈니스 고유한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아, 네네. 저희가 이제 기술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오케이, 있는 오케이.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휘와 같이 네. 예를 들면 그런 회사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G의 그 프리딕스도 네. 프리딕스도 그 안에도 보면 이제 좀 PTC에 띵워스가 좀 들어가 있는 겁니까? 예, 좀 말씀드리기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네. 저희가 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저희 네. 솔루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요. 그 네. 국내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이제 대기업분들은 대부분 POC는 다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하고 있거나 들어가 있거나. 네.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서의 움직임도 사실은 글로벌 차원에서는 주목하고 있는, 어텐션 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한국 기업들도 지금 움직임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민철님, 비즈니스 플랫폼을 만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띵워스 플랫폼에서는 인더스트리별, 기업별, 도메인 난리지를 담을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고 있는지요? 그걸 이제 담아야 되는 거죠. 그게 그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도메인이 들어간 어플리케이션을 보면 그 안에 어떤 제조 공정에 대한 어플리케이션의 노하우가 탑재가 되는 것들, 네. 또 고객에게 서비스되는 것에 대한 노하우가 탑재되는 어플리케이션들, 이런 부분들이 그 상위에 이제 탑재가 되면서 고유한 플랫폼이 이제 되는 거니까요. 네. 네. 엄승현님, IoT가 들어서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게 되는데 기존의 고전적인 지식이나 경험과 비교해서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지식과 경험은 사실은
좀 어딘가에다 두고 이 새로운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네. 그걸 통해서 나 자신이 트랜스포밍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내 생각이 유연하고 내가 어떤 것들이든 아이디어화 할 수 있고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기업들이 어떤 변화하는 것에 대한 저해 요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오픈 마인디드, 그 플렉스블한 그 일의 방식과 사고력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드도 이제 커넥티드 마인드.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이정혜님, 공기관과 통신사들이 너무나 많은 주도권을 갖고 있어서 일반 회사들이 개발을 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오히려 일반 회사가 오히려 더 기회가 그렇죠.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죠? 통신사들이 유리한 점은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데이터 활용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뭐 그 기업이 고유의 어떤 플랫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데이터가 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은 아니죠. 네네. 예. 공경왕님은 현재 IT 분야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로서 IoT 측면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이제 IoT가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큰 어떤 변혁의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이 IoT라는 작은 매개, 지금은 작은 매개를 통해 가지고 기업은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거고 뭐 스마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삶의 방식이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사실은 좀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좀 책도 많이 읽고 네네. 그리고 뭐 팟캐스트 요즘 많지 않습니까? 네, 팟캐스트 좀 보고 이런 방송 많이 듣고. 네, 이런 그죠? 방송 많이 네네. 듣고 네. 네. 근데 저희 시청자분들은 상당히 뭐 제가 보기에는 많이 깨어있는 분들이에요. 네, 저는 네. 좀 Q&A를 보니까 좀 놀랍네요. 그렇죠. 예. 네. 윤대섭님, IoT를 위해 PLM 윈드7 10.2 이하 버전을 사용 중인 회사들에게 IoT 도입 시에 윈7 11 버전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해 주는 지원 패키지가 있는지요? 이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이건 좋은 네. 아이디어 같아요. 워낙 윈7 많이 쓰고 있잖아요. 네. 제조회사들이 또 IoT 필요하니까, 그죠? 예, 네. 예. 박주열님은 제조 산업에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최종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수요일 뭐 이런 것보다 결국 제조업도 아까 뭐 건설 중장비 회사처럼 결국 이제 어떤 그 서비스로 가야 되지 않나. 제조도 서비스나 어떤 플랫폼적인 어프로치로 변진해야 되지 않을까. 고객은 이 기술이 발달을 해서 뭐든지 가능한 세상이 되면 네.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원하죠. 그리고 그걸 빠르게 그렇죠.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제가 말만 하면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네. 굉장히 싼 가격으로. 네네. 근데 그 기반을 마련을 해야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네. 이지영님, 상무님처럼 당당하고 능력 있는 여성이 사무니터에 도입을 주선하면 좋을 텐데 꼰대님들이 많이 망설여요. 많은 IoT로 협업 및 산업혁명 등 혜택이 있을 텐데 어떤 점을 부각시키면 도입을 서두를 수 있을까요? 꼰대가 문제야. 이제 그 돌파력인데요. 네네.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 꼰대가 많죠, 사실 주변에. 근데 그 꼰대가 얘기하는 게 틀리지도 않았어요. 네. 난 보수주의자야. 그리고 세상이 빨리 안 바뀌어. 그렇죠, 맞아요. 사실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돌파력이죠. 사실은 이 작은 것을 시작하는 것을 설득하는 것은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적은 리소스와 적은 돈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고 그걸 통해서 레슨들을 얻자는 거니까. 네.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면 한강에 한번 네. 마포대교가 좋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꼰대님들이 이분들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좀 어떤 먼저 세상 금방 안 변하니까 그쵸. 뭔가 이분들한테는 말보다는요 뭔가 작은 프로젝트라도 작은 결과물을 보여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굉장히 아까 원데이 워크샵 같은 것도 네. 그분들 참여해서 한번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작은 파일럿이라도 조그맣게 해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보여준다면 지금 이정님 회사의 꼰대님들도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사회가 고령화되어서 회사 오래 다니실 거예요. 네. 회사 재임 기간 동안에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류성민님, 협력업체 도면 배포에 대한 이력 관리가 되지 않고 유출에 대한 대응책이 없는데 IoT를 도입하면 어느 정도 개선이나 해결책도 있을까요? 이게 참 고전적인 문제죠. 모든 기업이 다 가지고 있는 네. 겁니다. 이게 데이터들이 협력업체 데이터도 그렇고 우리 회사의 내부 데이터도 그렇고
그런 도면의 정보들이 정확하게 디지털화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해결해야 될 그 영역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선제적인 조건으로 네. 뭔가 데이터를 모았을 때 기초 데이터, 네네. 기준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들이 크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IoT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기는 쉬운 것 같아요. 네네. 뭐 그 방대한 기준 정보를 표준화하는데도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기준 정보 표준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걸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시작해서 이제 적용하는. 그래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안흥성님, 클라우드 버전의 경우 보안 이슈로 대기업이 꺼려하지는 않는지요? 특히 싱워스는 제조업에 포커스된 솔루션이 아닌가요? 네, 라고 하셨는데. 제조업들이 특히 이제 정보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나의 정보가 물리적으로 똑같은 서버에서 다른 회사의 정보와 쉐어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죠. 그래서 네네. 클라우드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결국 앞서간 선도 기업들을 보면 모두 클라우드를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글로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통합 관제라는 개념 자체가 흩어져 있는 많은 자원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보는 거고 그 디시전을 내리는 거잖아요. 네네. 결국은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서버가 내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이제 보안의 문제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고 보고요. 클라우드는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네. 김한수님, 업종 업체별로 다양한 설비와 이에 해당하는 센서의 종류는 굉장히 많은데 이에 어떻게 PTC의 싱워스에서는 빠르게 적용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센서를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네. 센서를 만드는 회사들은 따로 있고 또는 이제 뭐 보쉬 같은 데서 복합 센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센서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설비에서의 이제 센싱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 디바이스가 뭐든지 가리지 않고 되게 호환성이 되게 좋아서 네. API를 통해 가지고 전부 다 그 데이터를 네. 이제 연결할 수 있다는 거, 취합할 수 있다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점이라고 네. 볼 수 있습니다. 허성희님, 발표자님은 영화배우 심은경 닮았다고. 아, 자,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장인우님, 개인적으로 IoT 기술은 플랫폼은 사회 공공 안전망에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된 사례가 있을까요? 뭐 사회 공공 안전망은 좀 스마트 시티를 좀 더 넘어서는 범위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글쎄요. 뭐 적용돼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유정님, 사내에서 싱워스 플랫폼 구축 시에 설계자도 투입될 수 있는지요? 네네. 이제 하면 저희가 이제 그 미 국방부와 이제 큰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미 국방부가 이제 보안이 가장 중요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전쟁으로 연결되는 국가 이제 보안망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클라우드에 올리면서 테스트를 하는데 1년이 걸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도 이제 해외에서는 확장이 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네. 자, 그다음에 그 이유정님께서 사내에서 싱워스 플랫폼 구축 시에 설계자도 투입할 수 있는지요? 네, 당연히 투입돼야죠. 네네. 자, 그다음에 그 김철미님, 실제 PTC 플랫폼을 적용하고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 초기 구축 시에서는 쉬울 수 있으나 유지 보수나 응용함에 있어서 어렵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간단하게라도 써보고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후에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번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현장에서 엣지단에서 설비들과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이제 설비단 엣지단에서 저희가 이제 캐비어라는 솔루션이 있어요. 이제 IoT 플랫폼을 이제 뜯어보면 그 안에 이제 컴포넌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디바이스에서 이 센서의 데이터를 이제 받아오는 엣지 서버 단으로 이제 받아오는 기능을 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네네. 예, 예지 정비에 관련된 질문을 하셨네요. 예, 예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능을 활용을 하죠. 네네. 그 장비가 이제 고장이 나는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어떤 고장의 어떤 원인에 해당되는 원인 트리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고장이라는 게 되게 빠른 빈도로 나는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네네. 사실 누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해서 거기서 이제 패턴을 가지고 언제 고장이 나겠는지를 이제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머신러닝이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임배식님, PTC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가장 선도하는 기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IoT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네네. 네,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네네. 됩니다.
그다음에 이용진님은 PTC에 입사하고 싶어진다고. 네. 아, 저희 지금 사람 뽑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지원해 주세요. 어디 상무님 사업부에서 뽑는 겁니까? IoT 저희 사업부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아, 신입 사원도 뽑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뭐 차장, 부장급들, 이사급들 네. 다 네. 뽑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 아까 그 마이클 포터 교수하고 그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아티클 쓰신 PTC의 지금 대표이신 애플만 짐 애플만. 짐 애플만 그분 전 UTV 영상 UTC 갑자기 유튜브 영상을 제가 1시간짜리 보고서 진짜 저도 너무나 제가 반했는데 너무나 아주 사람이 영어 굉장히 쉬운 단어를 쓰면서도 컨셉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말해주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참 한번 만나고 싶다 그분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역시 여성분들은 그 외모에 대한 그 칭찬이 제일 약발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약효가. 네, 누굽니까? 이지영님. 네. 이지영님, 네. 네. 허승연님. 허승연님, 네. 자 이지영, 허승현. 네, 허승현님, 네네. 네. 허승현님, 네, 그렇죠. 네. 허성현님, 네. 허성현님, 네, 이지영님하고 허성현님은요 두 분은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 이름 주소 이메일 보시고요. 어떻게 질문들 보신 거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은 네. 그 인터넷 방송을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누가 네. 보나. 네. 그리고 이렇게 네. 그 2시에 시작을 하는데 네. 회사원들이 어떻게 보나 네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사전에 이제 등록하신 분들을 이제 저희 이제 마케팅을 통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줄도 몰랐고. 근데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그리고 디지털 방식 아닙니까? 예. 어디 뭐 외부 행사 가면 하루 다 깨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얼마나 조직에 얼마나 그 어떻게 보면 애정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디지털 플랫폼이죠. 네네, 플랫폼 그렇죠. 비즈니스를 하고 네네. 계시는 거예요. 네네네. 예, 앞서가고 계시는 네네. 거죠. 네. 그리고 지금 Q&A를 보고도 놀란 게 매우 진지하고요. 음.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에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들이 보여져서 네.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요, 제가요, 그 상무님은 팟캐스트 많이 드시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방송하는 걸 요거를 좀 팟캐스트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즘 약간 오늘 한 걸 좀 잘라가지고 팟캐스트 올린다면 네.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뭐 인기가 있지 않을까요? 네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맞추는 거 하죠, 상무님. 네. 예, 그 바쁜 시간이실 텐데 그리고 많은 일을 제쳐두고 이런 방송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이제 감사드리고요.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전달을 하려고 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이렇게 첫 방송 첫 데뷔인지라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좀 더 보완을 해서 훨씬 좀 재미있는 네네. 그리고 유익한 네. 방송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이걸로 마치는 거 하겠고요. 또 8월달에도 여러 가지 방송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관심 있는 분야들 다 미리 선정하셔가지고 이렇게 참여하셔가지고 좋은 이렇게 문화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